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고 있습니다. 아침에 잔뜩 안개가 끼었다가 안개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쌀쌀한 기온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오늘 나돈도도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논의 벼들은 다 추수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추수가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한 번 오면 한두 시간 하고 싹 끝내죠. 이 기계를 보게 되면 한국의 논들이 굉장히 작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농장들의 생산 경쟁력이 어떠한 것인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시골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기계화와 자동화는 그냥 대세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농약도 사람이 친다? 저희 동네는 농약이 없지만 그것조차도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인력이 없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자동화가 될 거라는 것. 케인즈가 그 옛날 1930, 40년대에 예언했던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고 살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부터는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추수한 논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단상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적혀 있듯이 저희는 매수매도 추천을 하지 않고요.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투자는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상승률이 꽤 나타났습니다. 자, 몸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비둘기의 몸통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 일주일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2년물 금리와 1년물 금리가 4.6%까지 올라왔다. 자, 이제 거의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연준의 비둘기들이 몸통을 보이면서 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번에 11월 달 75bp 금리를 올리지만 12월 달에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라는 논의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 매일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예상됐던 흐름이에요. 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패트릭 하커의 말에 근거해서 봅니다. 패트릭 하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했고요. 듣다 보니까 맞아 이렇게 고개가 끄덕이는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연말에는 인플레이션이 몇 %대? 6%대. 그리고 내년에는 몇 %대? 4%대. 그리고 24년까지도 연준의 목표치인 2%대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는구나. 방점을 두시면 금융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죠. 어디에다 방점, 떨어지긴 떨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패트릭 하커가 얘기한 것처럼 4%대의 금리 인상이 도달이 된다면 내년의 금리는 아무리 높아도 5%대 초반 정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런데 이번에 75bp 11월 2일 날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연준은 4%의 4자를 앞자리에서 찍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적어도 50bp 이상의 금리 인상이 된다면 연말 기준으로 4.5가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아있는 건 뭐죠? 베이비 스텝 정도가 한두 세 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죠. 시장이 끝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끝을 보게 되면 시장은 반등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6월에도 그랬고 그 전에 있었던 라파엘 보스팅 연은 총재의 발언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무너진 건 끝이 안 보이게 되자 시장이 무너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 말이 제일 무섭다고. This time different가 제일 무서운 단어라고 하는데 왜 이번이 다르냐? 자, 이번에 다른 건 뭐냐면 아무리 봐도 5%대 중반에서 금리를 당장의 내년까지 더 올리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다시 10%까지 올라간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10%까지 올라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뉴 노멀이라고 일컬었던 그 뉴 노멀은 완전히 없어지고 과거의 노멀로 회귀되는 상황, 즉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 7, 80년대 상황들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까요? 지켜봐야 되겠죠. 세상 일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예상이 되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흐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인플레이션도 가라앉고 물론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내려앉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의 사이클과 폭도 이제 둔화되는 것들이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예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비둘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이겁니다. 비둘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무슨 말입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있게 되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있게 되면 연준의 태도는 강경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들은 또다시 몸통을 숨기고 깃털만 보이는 상황들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 뭔가 이상한 센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시장이 다시 밀려 내려가겠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상상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상상이 아니겠는가, 예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 주간 흐름을 보면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6월 반등장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각각 대표 지수 기준으로 2%, 1%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0. 블라블라 %의 소폭 하락한 이후 오늘 2%대의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주간에 4.89%, S&P는 4.74%, 나스닥은 5.22%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가장 세계 금융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1번이 무너지고 있는 YCC에 대한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0.25%로 10년물 금리를 꽉 쥐고 가겠다라는 영국의 일본의 YCC 정책, Yield Curve Control, 즉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시켜서 더 이상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그런 흐름을 막겠다라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겠다라는 일본의 그런 정책, 금융 정책, Yield Curve Control YCC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0.25에서 잡아야 되는데 0.26%대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긴급 개입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150엔을 넘던, 달러당 150엔을 넘던 엔화가 큰 폭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147.65엔대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스즈키 재무상은 엔화의 과도하고 투기적인 움직임을 용인할 수 없다. 긴박감을 가지고 외환시장을 관찰하고 있으며 어떤 과도한 움직임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화요일 날 무슨 얘기를 했었죠? 네, 채권 바이백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죠? 채권 바이백, 외국 애들이 미국 국채 팔면 받아줘야 되니까. 그 대상 외국인 애들 중에 첫 번째 1번은 누구일까요? 네, 일본이죠. 1번은 일본이죠. 네, 일본 바이백 얘기 나오고 나서 일본에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게 과연 협의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가 나타났고요. 달러가 거의 1% 수준의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달러 가격이 전일 112.85, 달러 지수가 112.85에서 111.88로 거의 1이 지수가 떨어졌고요. 유로 달러 0.978에서 0.986으로, 그리고 달러에는 150엔에서 147엔으로, 위안도 7.25에서 7.229로 강세로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 바뀌었습니다. 단 원화는 빼고요. 원화는 1430원에서 1429원으로 1원이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월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은 지금 매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점, 한국은 위기가 시작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위기를 막을 것이냐 확산할 것이냐는 이번 주말에
어떠한 금융 뉴스가 나오는지를 잘 보아야 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약간 기대난이다. 특별하게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올 것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죠. 지금 한국은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되어서 서진식 부사장님이 자기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금융주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를 단행하시는 분이라서 약간 서진식 부사장님이 약간 화난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장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월간 서준식이 이번 주말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요. 이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 상당히 큰 영향을 또 미치고 있습니다. 자, 메리 데일리 나왔고요. 그 전에 누가 나왔었죠? 연준 부회장인 라이얼 브레이너드도 얘기했습니다. 연준 부회장인 라이얼 브레이너드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 정말 핵심적인 경제 헤드쿼터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발언을 하는 것은 보통 발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이 속도 조절 스텝 다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이며 속도 조절 계획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과도하게 긴축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정책 단계이다. 내년에 연준이 4.5에서 5.0%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치다. 우리가 추가적인 75p 인상을 할 수 있지만 영원히 75p는 아니다. 일주일 내에 그렇지만 이 얘기는 일주일 내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즉 11월 달에 75p 인상하고요. 12월부터는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채권 시장은 제가 완전 항복선언, 채권은 체념적 상황, 그리고 완벽한 패닉. 자, 그래서 끝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채권 시장의 흐름은 이미 11월 달에 75bp 뿐만 아니라 12월 달에 75bp까지도 반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1년짜리를 보니까 과거에 말씀 안 드리던 미국 국채 1년짜리를 보니까 4.6이 넘었다. 4.66이 되었다. 이거는 그러면 이미 4.7에 거의 다 와 있는 거니 연말 기준금리를 4.75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이 가격을 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복선언이 나왔고 이제 모든 것들이 체념적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비둘기들이 나타났고요. 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채권 시장은 강세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10년물은 4.23에서 4.21로 4.2 정도가 됩니다. 큰 변동은 아니었고요. 2년물은 4.61에서 4.48로 큰 폭의 금리 하락과 가격 상승이 발생을 했습니다. 30년물은 30년물은 오히려 금리가 올랐네요. 4.22에서 4.33으로 올랐고요. 5년물은 4.44에서 4.34로 10bp 떨어졌고, 1년물은 4.65에서 4.59로 얘도 한 7bp 정도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메리 데일리 연준 의장이 포문을 비둘기로서 열어주셨고요. 주었고, 향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연준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뭐다? 주식시장일 것이다. 주식시장의 반등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면 또다시 비둘기는 무대의 뒤로 들어가고 또다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매파들이 또 얘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율을 예상해 볼 때 미국의 연준의 금리는 5%대 초반 정도가 거의 맥스가 아니겠느냐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려 왔습니다. 네, 자, 일단 주말은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 월요일 날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75bp에 50bp, 11월과 12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잖아요. 이번에 12월 2일 날 75bp하고 12월에 50bp 할 것 같으면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치러요. 근데 계속 올라요, 주식시장이. 그러면 이제 연준이 그때 또 세게 얘기하면 되잖아? 뭔가 시나리오가 보여. 뭔가 시나리오가 보이는 미국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신용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신용경색과 관련된 노출되어 있는 주식들은 낙폭이 거대하기 때문에 단기 반등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인 반등을 하려면 이 신용경색 사항이 좀 풀려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상승은 IT 주식들 정도는 뭐 세계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뭐 신용 노출도라기보다도 그 경기 노출도가 더 큰 쪽이니까 IT 정도는 미국의 상승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쪽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말에 좋은 뉴스가 좀 해결되는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 멀쩡할 수도 있는 것들을 일부러 파괴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연준에서 슬슬 나오고 있는 얘기도 이거죠. 메리델리 연은 총재의 발언도 이거죠. 굳이 일부러 경기를 침체시켜야 되겠냐? 인위적인 경기 침체와 경기 하락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얘기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겠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인위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물론 전반적으로 PF가 너무 많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항상 따라오는 일이죠.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PF가 많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건은 진짜 좀 그렇습니다. 유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유감스러운 일이라서 안타깝고요. 빠르게 조치가 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영국보다는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물 영국 길트채가 다시 한번 4.04%로 올라왔고요. 20년물과 30년물도 10bp 이상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년물도 무려 13bp가 올라 있습니다. 3.66%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영국은 한번 사태를 일으키고 나서 사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용이 한번 경색되면 경색시키기에 한번 올 터트리기에는 너무 간단했을지 모릅니다. 가위로 싹둑 자르듯이. 그러나 해결하는 건 그렇게 간단치 않죠. 지금 여기는 하겠다라고 했다가 안 한 거고요. 우리는 했습니다. 뭔가가 잘렸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보다 상황이 좀 안 좋다라는 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잘 몰랐다라는 점, 저희도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목이고요. 말씀드리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많았다고 문제가 반드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좋은 뉴스가 나와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신용 경색 부분이 좀 회복되는, 그래서 채권이 안정되고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한국 시장을 기대해보고, 이 부분은 월요일날 좀 더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주말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창하게 해가 뜨고 있습니다. 눈이 부셔서 더 이상 여러분 바라보기가 힘드네요. 자,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